안녕하세요. DJ 유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32살, 결혼 1년 차였을 때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됐는데요. 온순하고 착했던 남편이 점점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술이랑 담배도 안 좋아하고 참 건실한 사람이에요. 집에서 노는 걸 좋아해서 친구들도 잘 안 만나는 사람인데요.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한 사람이 퇴근 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해도 답장이 안 왔어요. 결국 다음날 아침까지 남편이 안 와서 시댁에 전화를 해봤더니 어머님이 이리 말씀하셨죠. 정연이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안 그래도 내 전화도 안 받아서 너한테 전화해볼까 생각했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다. 시어머니도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간신히 이성의 끈을 붙잡고 있었는데 시모 말을 들으니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전화기를 붙들고 울먹거리며 어머님께 어쩌면 좋냐고 물었어요. 이 당시에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 네가 걱정되는 건 알겠다만 울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사실 예전에 우리 아들이 말없이 나가서 일주일 내내 안 돌아온 적도 있어. 나도 그때 온 동네 돌아다니며 찾아다니곤 했는데 결국 지발로 알아서 돌아오더라. 이유를 물어보니까 많이 힘들어서 콧바람 쐬고 온 거래. 어머님은 그 당시에 남편이 사춘기라서 그런 줄 아셨대요. 그런데 남편이 또 집을 뛰쳐나갔다고 하니 이런 이유를 대시면서 이해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성격이 오죽 착하니 내가 봐도 너무 다 받아줘서 답답할 지경이더라. 걔 딴에는 가출로 스트레스 푸는 것 같으니까 신고하지 말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돌아와도 너무 뭐라 하지 말고. 세상에 가출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제가 시어머니께 이해가 안 된다며 남편에게 큰일이 난 거 아니냐고 계속해서 물었어요. 어머님은 괜찮을 거라며 자기도 남편에게 계속 전화해보겠다고 하니까 애가 탔죠. 결국 제가 실종 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들이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혹시 부부싸움 하셨어요? 여자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인데 알아서 들어오겠죠. 남자들은 가끔씩 싸우고 안 들어오기도 하니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중에 아무렇지 않게 돌아오잖아요. 저희 남편이 사고라도 당했으면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요?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 제가 참지 못하고 경찰에게 언성을 높이고 말았어요. 아니, 지금 사람이 없어졌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신고받고 찾는 신용이라도 하셔야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경찰서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니까 실종 신고는 받아줬지만 아무 처치도 안 해주는 것 같았어요. 매일 경찰서를 찾아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저를 진상 취급하는 거 있죠? 그렇게 남편이 3주 동안 깜깜무소식이었는데요. 딱 3주가 된 아침에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돌아온 거예요. 전 순간 꿈인 줄 알았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막 퇴근한 사람처럼요. 제가 그동안 어디 있었냐고 뭐 하느라 전화도 안 받았고 문자 답장은 왜 안 했는지 따졌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돌아왔으면 됐지. 왜 이렇게 유난이야? 내가 뭐 범죄라도 저지르고 왔어? 바람이라도 피고 왔냐고. 마치 몇 시간 정도 늦게 온 사람처럼 멀뚱히 서서 짜증을 내니까 어이가 없더군요. 저를 무시하고 지나치길래 남편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알 거 없다며 제 눈을 피하는 거예요.
저랑 말하려고 하지도 않고 획 지나가 버려서 남편에게 소리치고 말았어요. 갑자기 왜 그래? 왜 말을 안 해주는데? 지금 걱정하는 사람 안 보여? 제가 애 같아서 말해달라고 빌수록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가관이었어요. 당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왜 이렇게 사람 질리게 하는데? 당신이 계속 나한테 집착하니까 내가 밖으로 놔두는 거 아니야? 남편을 집착한 적 없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오히려 집에만 있는 남편한테 나가서 친구들이랑 좀 놀아라, 친한 직장 동료들이랑 한 잔씩 하고 오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저희 남편이 밖에서 누구 만나는 것보다 저랑 단둘이 있는 게 좋다고 할 정도로 저한테만 찰싹 붙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한테 이 사실을 자랑했더니 친구들이 그것도 다 한때라며 애도 없는 신혼이라서 그렇다고 말해준 적도 있었죠. 게다가 절 늘 질투하던 친구가 술에 잔뜩 취해 이런 농담을 건네기도 했어요. 야, 남편이 너만 본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라. 너네 남편 같은 사람들이 금방 변하는 거 알지? 하는 짓 보니까 사랑에 금방 빠지는 사람 같던데 조심해. 괜찮은 여자 생기면 바로 등 돌릴걸? 내가 친구니까 말해주는 거야. 그때는 친구에게 우리 남편이 넌 줄 아냐? 이러고 말았는데 친구 말이 적중한 것 같았어요. 순간 저 몰래 만나는 여자가 생겼나 싶었지만 그동안 저만 바라봤던 남편이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도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혹시 모르니 남편을 떠보려고 했어요. 어떻게 물어볼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불륜이 의심된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낸 순간 부부싸움으로 번질 테니 남편을 붙들고 침착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 있었어? 사기당한 거야? 보증서 써?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쁜 일에 당한 거야? 나한테 말 못하는 사연이라도 생긴 거지? 제가 몇 억을 사기당하고 누군가한테 몹쓸 짓에 당한 거라도 다 이해해 주겠다고 말했지만 남편이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나도 사생활이란 게 있는 거야. 쓸데없이 개묻지 말고 당신 일이나 잘해. 이 말을 듣고 이성을 잃고 말았죠.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저도 모르게 손가락질을 하며 고함을 질러댔어요. 당신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내가 하루아침에 사라져서 3주 만에 돌아왔다고 생각해보라고. 그런데 여기서 돌아왔으니 된 거 아니냐고 하고 사생활이라고 따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걱정해주는 사람한테 1억이야? 난 당신이 어떤 짓을 당했든 옆에 있으려고 했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구니까 슬슬 생각이 바뀌려고 하네.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그래,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러는 거겠지. 앞으로 당신 행동 똑바로 해야 할 거야. 난 마냥 당하고 사는 여자는 아니니까. 제가 이러면 남편이 무슨 오해를 하는 거냐고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을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남편이 이후로 계속해서 이상해졌어요. 눈빛과 말투가 변했더라고요. 다정하고 따뜻했던 눈빛과 말투는 어디 가고 절 피하거나 무뚝뚝하게 말했죠. 예전에는 제가 시리얼에 우유만 줘도 이런 말을 해줬거든요. 여보, 오늘은 피곤했구나. 나 어제 고기 먹어서 가볍게 먹고 싶었는데 잘 됐다. 시리얼에 우유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았어? 하루쯤은 귀찮아서 그냥 대충 차려줘도 좋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평소처럼 밥상을 근사하게 차려줘도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이제 밥상 차려주지 마. 우리 이제 이런 사이 아니잖아. 곧 있으면 남될 사이인데 뭘 밥까지 차려주고 있어. 이러면서 숟가락도 안 들고 나가버렸어요. 정말 이렇게 지내다 이혼해야 하나 싶었죠.
그냥 바람이라면 이혼 소송하면 되는 일이지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바로 별거하고 고소하긴 힘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착잡하고 복잡했으면 남편 뒤까지 쫓아다녔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회사에 갔다가 곧장 저희 집으로 오더라고요. 어디 들리는 데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어서 얻어낸 정보가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골머리를 앓던 와중 또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생활비까지 안 주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아기띠와 수유복을 파는 벤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은 회사지만 제가 결혼 후 퇴직하고 임신 준비를 하며 집안일만 할 정도로 수입이 괜찮았어요. 하지만 생활비를 안 주니 장도 볼 수 없게 돼서 남편을 또 불러다가 앉혔죠. 이번엔 술 한잔 하자고 말했어요. 남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한 것 같길래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허심탄회하게 말해보라고 권했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이러는 거 있죠? 지금 보면 모르겠어? 나 여자 생겼어. 이 앞에 집도 얻어서 2집 살림하고 있었는데 설마 몰랐던 거야? 3주 동안 집에 안 들어온 이유도 그 여자랑 있느라 안 들어왔고 생활비도 그 여자한테 주느라 당신한테 안 준 거야. 남편 입에서 이 말이 나오니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군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당황하다가 다시 물어봤어요. 뭐? 당신한테 여자가 생겼다고? 그걸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야? 바람피고 있으면 숨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었나요? 자기는 죄 지은 게 없다는 듯 공개하는 남편이 이상해서 도대체 왜 이러냐고 몇 번이나 윽박질러 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나 그 사람 위해서 회사도 그만둘 거야. 그 사람이 회사 그만두고 필리핀 가서 살자고 했거든. 안 믿겨지면 2집 살림하고 있는 여자 한번 만나볼래? 만나보면 이해해 줄 거야? 그 뒤로 남편의 말도 안 되는 행보는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남편이 진짜로 신혼집 바로 앞에서 상간녀랑 2집 살림을 하고 있더라고요. 건물 외벽만 보여준 게 아니라 저를 아예 상간녀랑 지내고 있는 집 현관문 앞으로 데려가더니 이런 말까지 해줬어요. 내가 이 문 열면 불륜녀 있을 테니까 카메라 켜고 있어. 그래야 당신이 재판에서 이겨서 위자료까지 받아낼 거 아니야. 저한테는 불륜녀지만 남편에게는 결혼 생활을 깨뜨릴 정도로 사랑하는 여자잖아요. 자신의 여자를 불륜녀라고 칭하다니. 게다가 불륜 증거를 대놓고 찍으라고 하다니요. 보통 바람피다 걸리면 뻔뻔하게 이혼하자고 하거나 상간녀랑 도망가잖아요. 남편이 하는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충격적이라서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와중에 내가 못 찍을 줄 알고 이러나? 자기 못 버리고 매달릴 줄 알고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보란 듯이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들고 있으니 남편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여기서 더 웃긴 게 상간녀도 제가 올 줄 알았는지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저를 보고 기다렸던 손님이라도 되는 듯 반겨주기까지 했어요.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면서 식사하셨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어느새 절 저녁이 잘 차려진 식탁에 앉히더니 숟가락을 들게 했어요. 이 상황에서 제정신으로 있을 여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한참이나 벙쪄 있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남편이랑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니 상간녀가 이리 대답하는 거 있죠. 사실 저희 오빠가 그쪽이랑 결혼한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나고 있었어요. 죄송한 생각뿐이고 다른 할 말은 없네요. 대신 이 사진 드릴게요. 재판 증거로 사용하세요. 상간녀가 준 사진을 보니 남편이랑 상간녀가 다정하게 길을 걷거나 어디 놀러가서 웃고 있는 사진이더라고요. 제가 황당한 얼굴로 둘이 뭐 하는 거냐고 따지니 남편도 이랬죠.
그동안 속여서 미안해. 우리 자기 말대로 이 사진 줄 테니까 이혼해주라. 이거면 당신이 상간녀 소송도 걸 수 있고 이혼 소송도 승소할 수 있잖아. 그 둘이 이 말만 했겠어요? 남편과 상간녀가 동시에 제 손을 꼭 잡더니 제발 이혼해달라고 간절히 빌더군요. 정말 둘 다 미친 것 같았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입이 떡 벌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여자들 같으면 남편이 바람폈으니 길길이 날뛰면서 난리칠 법도 한데 저는 안 그랬어요. 남편과 상간녀가 참 이상했기 때문에 조용히 그 둘을 지켜보고 있었죠. 가정을 깰 정도로 푹 빠져있는 남녀 사이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어딘가 어색하고 남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나란히 앉아있을 때도 딱 붙어있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 앉아있었거든요. 평소에 남편이 식사할 때 제 물잔을 채워주곤 했는데 그날 있었던 식사 자리에서도 상간녀는 신경도 안 쓰고 제 물잔부터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도 놀랐는지 얼른 그 물잔을 상간녀에게 줬어요. 게다가 남편은 상간녀에게 이런 질문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이 어딨죠? 상간녀는 그 와중에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어느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에 있던데요. 남편 말로는 3주 내내 상간녀랑 우리 집 앞에 있는 이 세컨 집에서 지냈다고 하는데 화장실이 어딘지 모르고 있다니. 게다가 상간녀도 남의 집이라도 되는 듯 이상하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상간녀 집에 있는 내내 이런 식으로 싸한 느낌이 들어 깽판을 치지 않고 상간녀와 남편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던 거죠. 어떤 질문을 해서 진실을 알아낼까 고민하다가 상간녀에게 이리 물어봤어요. 남편과 어디서 만났고 어떻게 사귀게 됐는지 넣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상간녀가 이런 대답을 꺼내놓더라고요. 회사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오빠가 먼저 밥 먹자고 했어요. 그러다가 친해져서 사귀게 됐는데요. 거짓말이 의심돼서 남편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물어봤어요. 역시나 상간녀가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제가 이렇게 비아냥대봤는데요. 인턴으로 들어갔다면서 무슨 회사인지도 몰라요? 지금 다 거짓말 하시는 거죠? 내 눈엔 남편이랑 짜고 치고 불륜녀인 척 연기해주는 것 같은데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식탁을 탁탁 두드리면서 뭐라 하니까 상간녀가 남편 눈치를 보더라고요. 남편이 여기서 상간녀 편을 들며 뭐라 말해줬어요. 왜 우리 여보한테 그래? 내가 바람핀 거 확인했으니까 된 거잖아. 이제 이혼하자. 나한테 위자료 뜯어내고 잘 살면 되는데 왜 화를 내? 남편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저를 달래가며 집에서 나오게 하려고 했어요. 이 허술한 연극 무대 같은 상황에서 제가 할 말은 하나뿐이었죠. 당신이 뭐 때문에 이러는지 몰라도 이럴 거면 왜 결혼했어? 당신한테 문제 생겼으면 헤어져 달라고 연기할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하고 와이프랑 의논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제가 결국 길길이 날뛰며 난리를 치는데도 남편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만 이런 말을 되풀이했어요. 내 돈이랑 신혼집 전부 다 당신 줄게. 그러니까 나 좀 놔줘. 남편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저한테 매정하게 버려진 후 전 재산을 전부 다 주고 떠나려는 것 같았죠. 제가 끝까지 이혼 못하겠다고 하니 남편이 결국 참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그리고 화내는 절 붙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혼감이잖아. 왜 자꾸 화만 내고 이혼 못하겠다고 하는데? 당신 나 같은 사람이랑 살 수 있어? 집에 가서 잘 생각해보면 나랑 이혼할 마음이 생길 테니까 정리해. 위자료랑 재산 분할해서 1억 보내줄 거니까 나 찾지 말고 너도 새 남자 만나라고.
저는 남편 말을 못 믿겠으니까 둘이 데이트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달라고 했어요. 아무리 봐도 둘이 남 같고 서로 낯설어 하는 것 같으니 제가 따라다니면서 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두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경고를 했어요. 이거 마지막 기회야. 무슨 일이 생겼는지 나한테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나 오래 안 기다려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사실을 말해줘야 할 거야. 제가 씩씩대면서 말했는데도 남편이 그날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결국 저 혼자서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도 곧바로 절 따라왔어요. 남편의 정체 모를 행보 때문에 냉전을 보내고 있던 와중 이번엔 남편의 행동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다른 곳이 이상해 보였어요. 바로 남편 얼굴이었는데요. 제가 잔소리하고 윽박지른 탓일까요? 아니면 상간녀가 남편에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지 날이 갈수록 남편이 말라가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계속 모른 척할 수 없어 결국 남편을 붙들고 물었어요. 당신 얼굴이 왜 그래? 요즘 거울은 보고 다니긴 해? 나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신 건강도 무시하고 있는 거야, 뭐야? 당신 딱 봐도 엄청 아파 보여. 지금 이혼해달라고 시위하느라 병원도 안 가는 거 아니지? 못된 말로 해보려고 했지만 남편에 대한 미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느새 제가 남편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오히려 성질을 내더라고요. 내 얼굴이 어디가 어때서? 당신보다 좋으니까 신경 쓰지 마. 우리 여보가 잘 챙겨주고 있으니까 신경 끄라고. 이제 저를 남처럼 대하고 상간녀를 여보라고 부르고 있더군요. 남편 말대로 괜한 마음을 써주고 있는 것 같아 며칠을 고민하다 이혼 변호사를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헬쑥해진 남편 얼굴이 머릿속에 아른거리는 거 있죠. 결국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일단 이혼을 미뤄두고 친정집으로 달려갔어요. 친정 엄마한테 전부 다 얘기했더니 엄마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뭐가 어쩌고 어찌해? 내가 60이 다 되도록 바람 펴놓고 그런 놈은 처음 본다. 바람 펴놓고 그리 뻔뻔한 놈이 다 있다니? 엄마는 뭘 그리 고민하냐 바로 이혼하라고 하셨지만 자꾸 미련이 생겼어요. 제가 미련이 생긴 이유를 설명하며 남편이 숨기는 게 있다는 것 같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엄마가 한숨을 쉬면서 이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 나도 남서방이 참 다정하고 착했던 거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니? 네 바람대로 널 위해 숨기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난 이 결혼 반대다. 결혼 생활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야.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숨기고 있으면 어쩔 거니? 그것도 문제다 얘. 엄마가 하시는 말씀도 맞았어요. 결혼 생활을 좀 오래 하고 이런 일이 생겼으면 지혜롭게 정리했을 텐데 신혼 1년 차잖아요. 제 눈에 콩깍지가 아직 씌어져 있어서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갑자기 변한 남편 때문에 친정 엄마와 상담을 하고 왔는데 집 근처에서 시모를 발견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있길래 얼른 가봤거든요. 바로 그때 남편 얼굴을 봤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날따라 유독 남편 얼굴살이 훅 빠져서 볼살이 패여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동안 살이 조금씩 빠지고 있긴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얼굴도 안 보고 말도 안 하느라 눈치를 못 채고 있었나 봐요. 순간 놀랐다가 상간녀가 잘 챙겨주고 있다는 말이 생각나 그 자리에 어머님이 있든 말든 남편에게 비아냥댔죠. 집에서 통 밥을 안 먹길래 상간녀 집에서 먹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당신 세컨드는 밥도 제대로 안 해준대? 왜 갈수록 살이 빠져? 그런데 남편이 대꾸도 하지 않길래
저 혼자 화를 냈죠. 왜 이런 꼴인지 말을 좀 해보라고. 그것이 밤마다 못 살게 굴어? 그래서 살이 쪽쪽 빠지는 거야? 당신은 내가 이러는데 화나지도 않아? 말 좀 해봐. 제가 이제 남편 멱살까지 잡고 흔들며 소리치니까 남편이 갑자기 고백할 게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진실을 말해줄까 싶었는데 남편이 핸드폰을 꺼내서 무언가 두드리기 시작했는데요. 1분여 뒤에 띠링 하고 제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제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까 남편이 보내준 1억이 찍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돈이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이리 대꾸했죠. 당신이 이혼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이제 나가려고. 이제 아예 안 돌아올 거야. 내가 전에 말했지? 나 찾지 말고 너도 새 남자 만나라고. 여러분은 이런 제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되시나요? 진짜로 바람을 핀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저한테 안 들키려고 했겠죠. 이렇게 대놓고 증거사진을 찍으라고 하고 상간녀가 나한테 증거사진 주고 서로 어디서 만났고 어떻게 사귀게 됐는지도 모른다는 게요. 저는 남편이 실제로 바람을 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남편 진짜 착해요. 분명 저한테 숨기는 게 있는데 제가 걱정할까봐 바람을 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이혼을 하려는 게 분명했죠. 비록 결혼 생활은 1년 됐지만 연애는 오래 했거든요. 남편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에 남편을 붙잡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설마 당신을 모르겠어? 혹시 어디 아픈 거야? 나 몰래 빚을 졌어? 그래서 나 떼어 놓으려고 거짓말하고 이혼하려고 하는 거야? 제가 이랬더니 남편 표정이 싹 변하더라고요. 잠시 뒤엔 얼굴을 가리고 오열을 하면서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당신 말이 맞아. 나 아픈 것도 맞고 당신 몰래 빚진 것도 맞아. 사실 나 시한부 판정 받았는데 당신한테 말을 못 하겠더라고. 당신이 걱정할까봐 치료받은 후에 말하려고 사채까지 써서 돈을 빌렸어. 상간녀도 그냥 아는 동생한테 부탁해서 연기해달라고 한 거야. 차라리 병 걸렸을 때부터 말할 걸 그랬어. 한번 거짓말하니까 어디서부터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역시나 바보 같은 남편이 불륜을 저지를 리가 없죠. 남편이 끝까지 제가 화를 낼까봐 무서웠다고 하길래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당신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닌데 왜 그래? 같이 이겨내보자. 일단 병원부터 가보자. 당신 제대로 치료받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자 남편이 병원 갈 필요 없다며 진단서랑 약 뭉덩이를 보여줬어요. 여기에 시모까지 나서서 이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가, 나처럼 사서 고생하지 말고 차라리 이혼해라. 너도 내가 네 시애비 간호하느라 세월 다 보낸 거 알고 있잖니? 어차피 난 다 늙었고 병간호도 많이 해봤으니까 나한테 맡겨. 이미 망가진 몸을 망가뜨려야지 젊고 예쁜 애가 인생을 바치려고 하면 어째. 우리 아들은 내가 책임지고 간호할게. 너는 새 남자 만나서 네 인생 즐겨야지.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됐어요. 시아버지께서 예전에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전까지 어머님이 아버님 간병을 하셨는데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 후유증 때문인지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모도 똑같이 병이 든 거예요.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다면서 헛구역질을 하신 거죠. 그것도 모자라 우울증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매일 우셨어요. 결국 시어머니를 데리고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이런 진단을 내리더군요. 환자분께서 오랜 병간호와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유증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기신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병원 방문하시면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남편도 이 사실을 저한테 전해들어서 간병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병을 물려받은 남편이 제가 시어머니처럼 될까봐 저랑 나쁘게 헤어지려던 거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답답함을 느껴 윽박지르고 말았어요. 내가 그동안 왜 그러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을 때 대답해줬어야지. 내가 진짜로 이혼하자고 했으면 어쩔 뻔했어? 왜 바보같이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해? 그 와중에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병간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엄마가 고집을 피워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면서. 예전에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본 적 있지? 그때 당신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님처럼 간호할 거라고 했잖아. 그 말 들으니까 절대 말 못하겠더라. 엄마가 아픈 아버지 간호하시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엄마가 밥 먹다 울고 TV 보면서 웃다가 우시는데 지금도 예전 모습 못 찾고 계셔. 나 당신 우리 엄마처럼 만들기 싫으니까 제발 이혼해줘. 이러면서 남편이 울길래 저도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전 그동안 남편이 혼자서 마음고생하며 멋대로 일을 꾸몄다는 생각에 화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서 눈물을 흘렸던 거죠. 제가 오열하고 있자 시어머니도 울면서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이가 세상 뜬 지가 언제인데 내가 아직도 아파서 일이 이렇게 됐어. 미안하다 미안해 우리 아가. 그리고 시모가 남편에게 이리 호통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혼자 그러지 말라고 했잖니. 이런 일은 부부간에 상의하고 결정해야지. 어떻게 니는 지 애비랑 똑 빼닮아서. 남편이 울다가 고개를 숙이더니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했는데요. 전 결국 울다가 남편을 잡고 흔들며 분통을 터뜨리고 말았죠. 그래, 어머님 말이 맞아. 우리가 남도 아니고 부부 사이에 1억이야?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숨기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 당신이 뭔데 이렇게까지 안고 가려고 하고 이기적으로 굴었던 거야? 당신이 도대체 뭔데 나한테 그랬냐고. 그리고 뭐? 1억 주면서 나 찾지 말고 너도 새 남자 만나라고? 설마 나를 끝까지 속이려고 했던 거야? 제가 배신이라며 눈물을 흘리자 남편이 무릎 꿇고 제게 빌었어요. 이게 다 내 트라우마 때문이야. 그러면 안 됐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밖에 없더라고.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미안해 여보. 그러니까 이혼해주라. 나 벌써부터 아픈데 당신이 병간호해주다 엄마처럼 될까봐 걱정돼. 남편이 아무리 이래도 부부간에도 의리가 있잖아요. 저는 이혼 못해준다. 내가 당신 간병할 거라고 했지만 남편의 오랜 설득이 이어졌어요. 처음엔 절대 안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가 봐요. 시어머니의 정신병과 몸 상태를 잘 알고 있던 저는 결국 남편의 설득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이에 뱃속에 애도 생기는 바람에 남편이 절 붙들고 이런 말을 했거든요. 당신 정말로 우리 엄마처럼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돌볼 수 있어? 우리 엄마가 아버지한테 한 것처럼 기저귀 갈아주고 욕창 안 생기게 전부 다 닦아줄 수 있냐고. 우리 엄마 몇 년을 그렇게 살다가 우울증에 불면증까지 생겼어. 지금도 정신과 다니고 있는데 나는 당신이 안 그랬으면 좋겠어. 이제 우리 애도 생길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난 우리 애한테 벌써부터 민폐 끼치기 싫어. 몸 튼튼한 아빠 만났으면 좋겠으니까 당신이 제발 생각 좀 해줘. 어머님이 복용하고 있는 약 봉투까지 들고 와서는 저한테 매달리니까 저도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남편 병간호를 할 수 있을까? 어머님은 나이라도 있어서 몇 년으로 끝났지만 저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병간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결국 이기적이게도 남편과 이혼하게 된 거죠. 그래요. 저는 의리도 없는 년이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싸요. 이혼 당시에도 친구들한테 욕 더럽게 많이 먹었거든요. 오랜만에 친구들이 같이 술 한잔 하자고 하는데 답답한 마음에 나갔거든요. 친정 엄마한테 하소연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남편을 버렸다는 죄책감에 말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13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이라 믿음이 가기도 했고 솔직히 말하자면 위로받고 싶었어요. 내 친구들이라면 내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기적이었던 거죠. 저희 친구들은 입 발린 소리만 하는 애들이 아니라서 제 근황을 듣자마자 바로 일침을 날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 일은 네 편 못 들어주겠다. 너도 내가 아픈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네가 아팠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네가 아팠어도 네 남편처럼 떠나라고 말해줬을 것 같아? 가지 말라고 오히려 매달렸을걸? 와이프 자기 병간호할 것 같아서 불쌍하다고 떠나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더 붙잡았어야지. 네가 잘못했어. 가족이라면 아프다고 해도 끝까지 옆에 있어줘야 돼. 친구한테 혼나는데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먼저 일어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가 들으라는 듯 대놓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더니 잘 됐네. 벌 받은 거야. 뒤돌아서 보니 절식이 질투하던 그 친구였어요. 저랑 눈이 마주치니 못 본 척 고개를 돌려버리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만나고 나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됐어요. 시댁을 다시 찾아가서 조금이라도 남편을 간호해주며 도와야겠더군요. 두려움에 마음이 갈팡질팡해질 때마다 아들 얼굴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전 남편이랑 저 사이에 생긴 아들을 저 혼자서 키우고 있었거든요. 첫째 아이라서 그런지 아들이 남편이랑 많이 닮아서 남편을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먹었어요.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지금 후회해봤자 뭐하겠어요? 후회할 시간에 저 혼자 열심히 돈 벌어 아들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돈을 따로 모아두려고 투잡을 뛰기 시작했는데요. 오랜만에 회사에 다니면서 식당 일을 하니 힘이 들더군요. 겨우겨우 적응을 하고 어느 정도 자리 잡히니 결심한 걸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준 1억도 있겠다. 짐도 친정집으로 다 옮겨서 생활비도 덜 들겠다. 제가 투잡 뛰면서 소소하게 모은 돈이라도 보내주려고 했죠. 그런데 전 남편이 제 연락을 읽고 씹는 거예요. 이전 시모도 마찬가지였죠. 전부 다 제 연락처를 차단해서 남편이 살고 있을 만한 곳을 찾아가 봤어요. 저희 부부가 지냈던 신혼집은 팔려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 건너편에 있었던 상간녀가 지내던 집도 텅 비어 있었어요. 시댁으로 갔더니 누가 새로 이사 오려는지 아예 리모델링하고 있었고요. 결국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찾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고 말았어요. 그 뒤로 새 사람과 재혼도 하게 돼서 친구들과 연락도 못하게 됐는데요. 전 이렇게 새 출발을 하게 됐지만 수모를 겪으며 마음 한켠에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7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딱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였어요. 우리 아들과 함께 영국에 사는 언니가 한국에 온다길래 마중 나가러 공항에 갔는데요. 근데 공항에 노숙자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노숙자들 사이에서 제 전 남편을 보게 됐어요. 저는 너무 놀라 기겁을 했는데 저희 애가 왜 그러냐 묻는 거예요. 이혼 후 낳은 아이라서 아빠의 존재를 모르고 있으니 일단 언니한테 아이를 맡겼어요.
먼저 집에 가달라고 부탁하고 저는 얼른 전 남편에게 다가가 봤죠.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고 물으니 전 남편이 저보고 누구세요? 라고 하는데 딱 봐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사람의 넋이 빠져 있더라고요. 일단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려 전 남편과 잠시 떨어져 있었어요. 멀리서 전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전 남편에게 어떤 노숙인이 도시락을 주고 가더군요. 그런데 아뿔싸, 이럴 수가. 도시락을 주고 간 노숙자가 이전 시모인 거 있죠. 이전 시모를 붙잡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개거품을 물면서 물어보니 8년 전의 진실이 다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글쎄, 여러분이 이전 시모 입에서 나온 말 좀 들어보세요. 아이고, 우리 며느라. 널 찾으려고 했는데 잘됐다. 내가 전부 다 말할게. 그동안 아들이 널 속였어. 너랑 이혼을 쉽게 하고 싶어서 사기를 친 거야. 시한부 진단을 받았던 것도 빚이 있다는 것도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네가 본 상간녀 그것이랑 진짜로 바람을 피고 있었다고.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어이가 없더라. 너한테 위자료 줄 바에 자기가 울면서 연기를 하겠다고 하더니 기어코 그렇게 하는 거 있지. 아들놈이 나도 동참하라고 공갈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어. 이전 남편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전 시모가 발뺌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기함을 하고 말았어요.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냐. 이전 시모도 한패나 다름없다고 말하니 더 충격적인 말을 해주는 거 있죠. 아들만 뭐란 게 아니라 상간녀네 집안에서도 압박을 줘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다니까. 상간녀네 집안이 동남아에서 리조트 사업하는 집안의 딸이었거든. 엄청 부잣집 딸이었어. 아들이 결혼 1년 만에 널 버리고 그 여자랑 재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떡해. 그 집안 식구들도 얼른 정리하라고 하는데 난 어쩔 수 없이 네 앞에서 아들이 병 걸린 척 연기에 동참해준 거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아? 너랑 이혼하고 바로 리조트 사업하러 동남아로 갔는데 알고 보니 상간녀도 사기꾼이었던 거야. 우리 아들이 동남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완전히 비정상적인 정신 이상자가 돼서 돌아왔어. 이미 그때는 이전 시모도 쫄딱 망했을 때라고 하길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는데요. 이전 시모가 한숨을 쉬면서 말해주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자기 장인이 하는 리조트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어쩐다 하더니 집안에 있던 돈을 다 끌어다가 주더라. 근데 딱 2년 만에 저런 꼴로 돌아왔으니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거지. 그래서 5년째 노숙 생활하고 있어. 이전 시모가 하는 말을 듣고 전 너무 억울해서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제가 오열한 이유는 슬퍼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친구들한테도 그런 수모를 겪어가며 전부 다 뉘우치고 있었는데 제가 당한 게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순간 분노에 휩싸여서 소리치고 말았죠. 그동안 제 이기심에 도망갔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아세요? 저 그래서 다시 합치려고 어머님이랑 남편 찾아갔어요. 합치는 게 안 되면 푼돈이라도 쥐어주려고 아니면 간병이라도 해주려고 찾아갔다고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거 완전 사기꾼 아냐? 제가 이성을 잃어 폭발하니까 이전 시모가 당황하더라고요.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는지 머뭇거렸는데요. 이때 전 시모가 우는 제게 잘못했다고 매달리기는커녕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얘야, 우리 아들이 그때는 안 아팠지만 지금은 아파. 얘 좀 봐라. 여자한테 배신당해서 이렇게 된 거. 우리 아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니?
지금은 너한테 거짓말 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나 좀 믿어주라. 이러면서 다정한 시어머니 행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작정 제 손을 꽉 잡더니 이런 말을 내뱉는 거 있죠. 그건 그렇고 여기서 널 다 만나네. 역시 우리는 가족이 될 운명이었나 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인데 예정을 생각해 좀 도와주라. 응? 나한테 집안일 싹 다 맡겨. 내가 너네 집 청소하고 빨래도 해줄게. 대신 너네 집 방 한 칸이랑 밥 조금만 내어주라. 이전 시모가 염치 없이 부탁하는데 제가 미쳤다고 그 부탁을 들어주겠어요? 제가 바로 그 손을 뿌리치며 악을 질러댔어요. 내가 미쳤다고 사기꾼들한테 방 한 칸 내주고 밥 주겠어요? 예정은 무슨? 원래 있던 정도 다 떨어졌어요. 나 당신들이랑 다시는 엮일 생각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차단해 놓을 거니까. 이전 시모랑 이전 남편 꼴을 보니 핸드폰도 없는 것 같았지만 눈앞에서 두 놈의 연락처를 차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늙은이랑 전 남편이었던 인간에게 욕 한 바가지 내질러주고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자고 했죠. 그 와중에 이전 시모가 몇 번이고 제 팔을 붙잡고 제 가방에 매달리는데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요. 제가 멀어지니 이전 시모가 공항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한테 괜히 화풀이를 하고 있었고요.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너무 시끄럽다며 쓰레기를 던지면서 성질을 내니까 아주머니가 놀라서 도망갔거든요. 너무 분한 나머지 이거라도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항 프론트로 가서 항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저 노숙인 보이시나요? 저 노숙인한테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환경미화원 분들한테도 물건 던지고 괜히 시비 걸던데 어떻게 조치 취해야 하지 않나요? 외국인들이 공항에 있는 노숙인 보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한국 이미지 다 망가지니까 내쫓아주세요. 제가 이러니 공항 직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을 해줬는데요. 죄송하지만 저희 측에서 노숙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일반 승객이랑 노숙인을 구분하기도 힘든 상태거든요. 보시다시피 공항 노숙인분들이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노숙인들보다 깔끔하기도 하고 오랜 비행 때문에 편하게 오는 일반 탑승객이랑 비슷한 옷차림이에요. 저희 쪽에서도 항의가 자주 와서 조치를 취해보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별 방법이 없네요. 공항 직원이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공항 직원한테 화를 낼 수도 없어서 알겠다고 하고 공항을 빠져나왔는데요. 그대로 제가 타고 온 차를 타고 가려는데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제 팔이랑 가방을 그렇게 잡고 늘어지더니 지갑을 훔치려고 그랬나 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전 시모가 가져간 것 같아서 다시 공항으로 들어갔어요. 공항에서 이전 시모를 찾아 지갑 가져갔냐 따지니 자기가 안 훔쳐갔다는 거 있죠. 제가 이전 시모 주머니를 뒤져보려고 하니까 전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니는 뭔데 우리 엄마를 건드리려고 해? 소리를 지르면서 저한테 달려들길래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요. 그때 보안 경비 요원이 달려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전 이 사람이 지갑을 훔쳐간 것 같다고 말했는데 이전 시모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아시나요? 별일 없어요. 저 사람 우리 며느리예요. 가족끼리 잠깐 다툰 거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제가 가족 아니라고 해도 저를 가리키면서 이혼한 며느리라 말하는 거예요. 보안 경비 요원들이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이전 시모가 그동안 이상한 짓을 많이 했나 봐요. 정말 질린 표정으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이분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저희도 힘드네요. 얼마 전에도 환경미화한 분들이랑 묘한 기싸움이 있었나 봐요. 저 남성분이랑 할머니께서 화장실에 지저분한 걸 뿌려두거나 휴지를 둘둘둘 빼낸 다음에 바닥에 쌓아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카페에서도 음료수 2,000원짜리 하나 사서 마신 다음에 머리카락 잘라서 넣고 환불해달라고 했고요. 이 짓을 계속하고 있어서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어요. 진짜로 지갑 뺏긴 거면 112에 신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안경비 요원분들에게 신고를 부탁드리니 몇 분 뒤에 경찰이 도착했어요. 경찰과 보안경비 요원들이 이전 시모랑 이전 남편이 일으킨 시비와 소란 행위랑 절도 행위가 계속되면 체포하고 쫓아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이전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길길이 날뛰면서 미친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경찰이면 다야? 나도 이 나라 세금 내는 국민인데 왜 사람을 차별해? 나도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할 거야. 이제 노숙자가 돼서 세금도 안 내고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을 텐데 확실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결국 이전 남편이 경찰과 몸싸움을 하려 하자 이전 남편과 이전 시모가 체포되고 말았어요. 이 과정에서 전 시모는 오열을 했고 전 남편이 끝까지 이상한 말을 중얼대더군요. 우리 여보가 올 거야. 우리 여보가 리조트 사업하자고 했어. 그 사업만 성공하면 대박 날 거라고 했는데. 아파트 2채는 살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전 시모가 저한테 매달리며 울먹거렸어요. 며느라,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 좀 살려줘. 지갑 돌려줄 테니까 네가 며느리라고 좀 말해주라. 나 이대로 가면 깜빵 가. 제가 거기서 뭐라 했겠어요? 바로 역정을 내면서 전 시모와 전 남편에게 저주를 퍼부어줬죠. 제가 왜 살려줘야 하는데요? 며느리 인생은 구렁텅이에 빠뜨려 놓고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이혼해서 이제 남이니까 저 부르지 마세요. 감옥 가게 되면 영영 저 찾지 마시고요. 영원히 감옥에서 사셨으면 좋겠네요. 그때 전 시모의 눈빛을 보셨어야 했어요. 눈물을 글썽이다가 억장 무너진 사람처럼 우는데 역겹더라고요. 전 남편은 끝까지 상건녀가 돌아올 거라는 환상에 갇힌 채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었어요. 이게 전 남편과 전 시모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이 길로 전 시모는 수감되고 말았는데요. 전 남편은 사기꾼이었던 불륜녀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대더니 정신 이상자로 분리돼 정신병동에 갇힌 것 같더군요. 남도 아니고 가족이라서 믿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은 혼인신고했다고 이 사람이 평생 솔직하고 헌신적인 건 아니니 절대적으로 믿지 마시길 바래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면 바로 탈출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게 되실 거예요.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성공한 인생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일을 안 겪어보고 무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죠. 이 날을 계기로 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졌어요. 그런 분들은 자신의 인복과 행운을 감사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제 앞날엔 평범한 일들만 생겼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매일이 조마조마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으면 어쩌겠어요. 이런 인생이라도 오늘도 힘내볼까 합니다.